시청자 여러분, 전라북도 고창에 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일요일 아침 8시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 전라북도 고창에 인천 김성수 선생 생가를 왔습니다. 어젯밤에 광주에서 아미고 모임을 마치고 아침 일찍 좀 서둘러서 여기 전북 고창으로 왔습니다. 인천 선생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으신 애국자시고 또 동아일보를 창건하시고 고려대학교도 세우시고 뭐 정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친일파로 매도되고 모욕당해 온 그런 분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그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 영웅적인 그 발자취가 조명되고 부각되면서 또 좀 상대적으로 좀 잊혀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 또 국민교육자로서 또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발자취를 다시 발굴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초청을 받아서 제가 오늘 인천 김성수 선생 생가로 왔습니다. 들어가서 그분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주 참 편안하고 여유 있는 농촌 풍경입니다. 워낙 그 지주 집안이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쪽을 보시면 이 넓은 평야만큼이나 아주 편안합니다. 들어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인천 선생 생가군요. 아, 예. 예. 제가 들어오면서는 우리 인천 김성수 선생이 독립운동가로서 교육자로서 언론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셨는데, 이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친일파로 매도되고 좀 모욕당하고, 그래서 그 인천 선생의 발자취를 다시 발굴하고 예. 또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인천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아쉽고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평가 이런 게 잘못된 점도 그렇지만은 그런 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배우고 이렇게 본받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나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이나 뭐 이런 지표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좌표 같은 게 흐트러져 가지고 세상 자체가 굉장히 흐려지고 일정한 정관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독립운동가는 인천 선생만 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학교 들어가면은 인천 선생 동상이 딱 있고,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선 인천 선생의 그 교육 입국 이거부터 가르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 선생은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언론적인 측면, 또 사업적인 측면, 동아일보사, 이제 사업 경성방직 해가지고 경성방직, 삼양사,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비유를 한다면은 뭐 삼성전자 이상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런 기업을 일제 치하에서 어떻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그 털끝만큼의 일본의 협조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런 털끝만한 점을 정말 극대화 시켜가지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저기 우리가 본받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분명한 친일이다. 예. 이렇게 평가하는 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아, 예. 그런 점들은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의 그 여론, 특히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네. 그런 분들의 그 평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이제 같이 이렇게 인촌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인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줄 몰랐어요. 아, 예. 근데 근데 어떤 오늘- 계기로 공부를 예. 시작하시게 됐어요? 어느 날 그 특별히 공부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예. 주대환 선생님이라고 그 광주에서 뭐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의 발제자로서 그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었는데 20분 이상을 인촌 선생님에 대해서 그랬어요?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거기 참석했던 고창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하, 예. 한결같이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인천 선생님 정말 이런 분이었어? 우리 미처 몰랐다. 예. 한결같이 다 몰랐대요. 이거 참석한 네.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고창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뭐 친구들이나 저기 한 사람들 지인들 네. 모아놓고 이런 얘기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해가지고 알겠어요. 의견 모아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강연을 하셨던 선생님한테 네. 좋다고 언제든 그 시간만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시작됐군요. 해서 그럼 얼마 시작됐거든요. 전부터 시작하신 거네? 그게 한 5년 그러니까. 됐죠. 예, 그래요.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기업 삼양사 경성방직 같은 거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일제 시대에 그 민족기업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물산 장려 운동도 있었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일본 총독부하고 어떻게든 뭐 좀 협조적인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타협주의다 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좌파들이 물산 장려 운동 자체를 계몽주의고 타협주의이고 이 온정주의라고 막 비난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이제 동아일보를 창건하셨는데 이게 3.1운동 이후에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하는 시기에 이제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때 창건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도 또 일제 하에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일본하고 뒷거래가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죠. 당시에 그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일제 부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 헐뜯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선전이 뭐 자세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뭐 김성수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친일한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훼손되고 그 오염됐는데 이제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좌파들은 원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을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고려대학교를 나왔지만 고려대학교 지금 설립자시잖아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차원에서 뭔가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저는 아직 잘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반갑게도 이제 전북 고창 출신이시니까 이제 고창 분들이 우선 시작하신 거긴 하지만 이렇게 그 인천 선생의 그 진정한 이 모습, 진면목 이걸 한번 차근차근 드러내보자. 이런 운동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진짜 반가웠어요. 여기 저 같이 좀 하실래요?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예. 예. 김대욱 선생.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천 선생이 이 전라북도 고창에 아주 큰 그 대지주 집안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은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커요? 아니, 예. 조금 크긴 한데 예. 이분의 특색이 또 저기 되고 굉장히 검소하셨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밖으로 크게 내세우거나 이러질 않고 내실 있게 네. 돈이 많대 식사를 한 대표적인 예로 하실 때도 일식 6찬 일식 6찬 이상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식사를 하실 때 반찬 6가지 이상이 올라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보통 뭐 막 12첩 반상 그렇죠. 하기도 하고 양반들 예. 지주들 그렇게 먹었는데 그렇죠. 근데 어디 가서 대접 받을 때도 운동을 대접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분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느냐. 일식 육찬 이상은 안 된다. 아하, 예.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뒤엎었어요? 뒤엎고 나오셨대요. 성질이 있으셨네. 그 양반이 이제 예. 주관을 확실하게 이제 얘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표시였겠죠. 그때. 예. 인천 선생님 공부해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들께 인천 선생 이런 분이다 한 말씀 하시자면. 저는 예. 이런 70이 훨씬 넘은 네. 실향민 세대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북에서 어머니 등에 엎혀서 6.25 사변 이전에 피난 나온 사람 중에 그 세대 중의 사람인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 부모로부터 애국자는 이승만 박사하고 인천 김성수 선생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뭐 친일 매국했다 뭐 어쨌다라고 하는 험담을 들어보지 않고 자랐어요. 예. 어느 시절부터 오니까 인천이 친일을 파고 매국노고 그래서 고창에 와서 보니까 인천을 엄청 숭앙할 줄 알았는데 인천로도 없애자 아하. 뭐 동상도 없애자 그래서 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저는 애국자라고 알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더 추앙받아야 될 자기의 고장에서 이렇게 학대받고 미움받는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네. 오늘의 자유민주국가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기틀은 조금 핀트가 다르지만 우남 이승만 박사와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근저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선생님을 다시 그래요. 복권하고자 회복하고자 하는 모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정적으로 와서 네. 공부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승만 박사가 건국을 이끄셨고 네. 예, 김성수 선생도 독립운동에서 건국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대 대통령, 네, 부통령이죠. 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2대 부통령으로 이렇게 실제로 건국 과정에 어려운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발자취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한번 둘러보실까요? 아, 예, 감사해요.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이 대갓집하고는 전혀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뭐 다른 예를 들기는 좀 네. 적절치 않지만 그 네. 경주 최부자네 이런 데 가면은 예. 정말 의리의리하다고 그래요. 뭐 거기도 그렇게 의리의리한 건 아닌데 그래요? 쌀 뒤주가 의리의리하죠. 그럼 그 엄청난 그 제일 큰 뒤줄 거예요. 예. 거기다가 쌀을 했다가 이제 구실미로 내주는. 예. 그리고 한 가지 네. 소개하기 참 좋은 게 있는데 이 물이 네. 예전에 이제 이거 우물물이네. 인천 선생님 때 쓰셨다는 물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예. 이 물이 그 저기 보고 뭐라고 이거 그러죠? 꽤 깊겠다. 예. 아주 그 저기서 나오는 아주 그 좋은 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심층수, 안반수. 그 샘물. 아무튼 기가 모아지는 기가 모아지는. 예, 그런 샘물이시. 여기 와서 예전에 그 초등학생들이 네. 여기 견학을 왔다가 한 명이 저기 빠졌대요. 아이고. 빠지는 사고가 난 뒤로는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그래요. 예. 메꿔서 지금 이제 저렇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관리가 예. 됐었다면 아주 잘 보존이 됐을 텐데 네. 뭐 친일판이 뭐니 그렇게 몰리면서 예. 신경들을 사람들이 별로 안 쓰거든요. 이제 지금 여기 정부 그래도 측에서도 관리하는 분들은 계시겠죠? 이제 관리는 어디서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 집안에서 합니까? 이렇게 해서 저기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예, 워낙 그렇죠. 그 조성할 때 예. 조성을 잘 하셨네. 예. 그래서 그 이 뒤로 갈수록 깊어지네요. 여기 특색이 또 이 예. 대문을 기점으로 네. 밑에 있고 위에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쪽이 이게 앞집 이게 뒷집입니까? 예. 이쪽 밑에 집이 수당 선생이 태어나신 집이고 예. 이쪽은 인천 선생님. 그래요? 예. 그래서 수당 선생님은 김현수. 그렇죠. 예, 예. 김성수, 김현수 예. 두 형제. 예.
대문도 저기 뒤쪽에 있고. 따로 있군요. 예, 예. 따로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실제 김성수 인천 선생이 예. 태어난 생가군요. 이 안쪽으로 넓다. 인천 선생 상이 그래서 이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 김상만 선생도 여기서 태어나셨네. 예. 여기서 태어나셨나? 저기 김상만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예, 태어나신 게 태어나신 아니고요. 건 아니고. 예, 아니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에 조성을 상을, 했어요. 네, 예. 하십니다. 여기 인천 선생이 저기. 네. 네. 여기 양구. 인천 선생님이 그 저기를 양자를 가셨거든요. 예. 그 형님 댁에 이제 애가 없어가지고 아하. 양자를 가셨는데 저 양부. 예,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 이제 아들이 없으면은 네, 양자를 그래요. 드리고 이제 예, 그런 예, 제도가 그렇죠. 집안에서 예. 예. 그렇게 해서 대를 이었죠. 예. 디딜방은 예전에 쓰시던 디딜방하고 그때 이 부자의 척도가 이 논 얼마나 무슨 그렇죠. 몇마지기 예, 하냐. 예. 그 더 인천 선생 때는 이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만석. 만석군. 만석군의 집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치면은 진짜 이건 중농 수준의 그렇죠. 집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검소하고 예. 소박하게 사셨네. 예. 이건 난천입니다. 예. 인천 선생님이 그 안치 당시에 조선 후기에 만석군이 조선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유일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몇분 계셨 몇 명? 예, 몇 예. 명? 그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만석군이니까 지금 치면은 대기업 10대 기업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런 수준쯤 되겠죠. 그럼 그 남는 돈은 다 어떻게 하셨나? 그 인재 육성하는데 이제 학교 사업 그렇지, 학교하고. 아니면 당시에 뭐 입학금 갖고 저 등록금 갖고 학교 운영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언론, 언론사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업 운영하시는데 예, 이제 제 생각엔 그런데 그래요. 예, 동아일보하고 중앙학원, 지금 예, 중고등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당시에는 연희전문학교,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차원에서 예, 교육하겠다고 해서 계속 돈을 썼던 거고. 예. 근데 뭐 만석군이지만 이게 끝없이 여기서 돈이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기업에서 돈 벌어갖고 예. 언론사 운영하고 학교 운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뒤로 독립자금 조달하고. 그렇죠. 그런 일화는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그 독립자금을 이제 원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네. 일부러 이제 집에서 나가기 전에 공공문을 열어놓고 본인은 그냥 이제, 나가고 출타해. 출타하고 훔쳐가라고? 네, 훔쳐가라고 이제 합법적으로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되면 나 잃어버렸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현명한 거죠 그런 그렇지, 그런 그렇지. 네,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당시에 이 일제가 일본 경찰이 그 고동계가 그 요즘도 그렇잖아요. 왜 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그거 돈 나간데 하고 들어간데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일정도가 그건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자금 추적을 진짜 엄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독립자금을 댈 때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이를테면 아까 최 부자 말씀하셨죠. 그분네들은 맨날 노름하러 다니는 걸로 했어요. 노름해 갖고서 돈 잃고 기생집에 가 갖고서 막 질펀하게 놀고 하면서 그 돈을 이 기생 하는 분한테 맡겨 가지고 돈을 내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이 최부자 10대 때 와가지고서 저 집 다 말아먹네. 맨날 땅 팔아와서 노름빚 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완전히 파라코처럼 손가락질 받으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시대적 상황이 네. 그렇게 이제 만들 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천 선생은 계속 저 집을 허술하게 관리해서 도둑질 당한 사람이네. 아이고 참네. 인천 선생님은 예. 저기 때 뭐 그때 당시 뭐 좌익이냐 우익 예. 이런 구별보다는 네. 일단 일제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독립자금을 그렇게 지원을 그렇습니다. 많이 예. 하셨다지 않습니까? 당시 좌우라고 하는 거는 이 민족해방 독립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는 그렇죠. 별로 차이가 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민의 운동 같은 거를 예. 실제로 뭐 도산 선생이나 인천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예. 주도적으로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아이고 이제 저 진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 현대사 전공인데 그러세요? 인천 선생을 제대로 연구한 논문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좀 창피하네.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예. 예. 그 고창에 와서도 세미나도 한번 하고 하시는 그래요? 분들도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인천 선생에 대한 연구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 우리 전문가들이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그 연구된 만큼이라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제가 우리 고성국 TV에서라도 우리 인천 선생의 진 면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그리고 인천 선생에 대한 평가를 네.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겪어본 세대들이 더러 지금도 생존에 계시긴 해요. 그 백세 철학자 네, 김현석 네. 교수라든가. 네, 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역대 선열들이 인천 선생에 대해서 평가했던 네.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래. 이제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예. 네. 저 도산 선생이 인천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30년 인천은 이게 91년생이니까 40살 때입니다. 예. 1930년 인천이 40살 때 위험을 각오하고 상해 조계까지 찾아와서 임시정부에 2,000불, 인성학교에 500불 내놓고 당시 돈 엄청난 돈인데 이거. 그렇죠. 그렇죠. 독립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협의했다. 인천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의 귀감이다. 도산 선생님 말씀이고. 예, 그래요. 뭐 서재필 박사나 또 예. 우리 김준엽 전 총장이나 예. 김병모 초대 대법원장의 그 인천 선생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서재필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해외에서 독립운동하고 국내에서 감옥살이한 사람들도 애국자지만 인천 선생같이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독립운동가를 후원하고 묵묵히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데 일생을 바쳐온 사람도 애국자다. 아니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애국자다. 그렇죠. 그게 좀 그 대목이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애국자다. 예. 실제적으로 정말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요. 예, 저희도 오늘 전북 고창에 와서 인천 선생 뭐 대충 알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이고 또 고려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인천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익숙한 분이라서 대충 알고 있었는데 진짜 어떤 분인지는 저도 지금부터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한 만큼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그 인연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천 선생도 이 방에서 태어나시고 정운천 장관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우연히 아니 우연이라도 그런 인연이 있나? 그렇죠. 예. 뭔가 인척 관계가 있나 보죠? 네, 인척 여기서 관계가 있습니다. 몸을 푸신. 그렇구나. 외곽적으로 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작은 인천 방에. 선생의 할머님이 연인정 씨예요. 정운천 장관. 그래요. 예. 1907년에 이제 줄포라는 데로 여기서 이제 우준 선생 일가가 전부 다 이사를 붙이고 나서 네. 그 뒤에 이 집에 이제 들어와서 사신 분이 우준 선생. 아니 그저 정운천 장관은 그냥 가난한 키위 농사업 짓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셨구만. 그 선생 집은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이 생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응진수라고 한답니다. 응진수. 진기가 여기서 모아지는. 그래요. 예. 물을 먹고 자란 그런 기운도 있지 않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양부시군요. 문학관이 걸어서 갈 사람 아니 여기 차로 한 있어요.
미당 선생님. 이 마을에 그래요. 진짜 저 미당 서정주 선생도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같은 마을에? 아니 여기 앞동네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마을이죠 뭐. 예,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네. 같이 근데 보니까 우리 인천 선생이 미당 선생보다는 한 25년 연상이시더군요. 그러면은 그거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옆 동네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시던 그래요? 인천 선생님 서울에 계실 때 예. 미당 선생님이 자주 찾아가가지고 아하. 뵙고 그랬는데 고향 동생이니까. 그렇죠. 그럼 찾아가면 교유가 있으셨구나. 예, 그렇죠. 찾아가면 그랬대요, 이렇게. 그걸로 동아일보에서 주로 미당 선생 실어주는 거 아닐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예. 가면은 예. 이제 아랫목 옛날에는 예, 저기 예. 아랫목을 많이 예, 이렇게 손님들한테 예, 대접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쪽에 이렇게 인천 선생님이 누우시면서 어이 자네도 여기서 누웠어. 어, 여기 참 어. 따뜻하니 좋네. 어. 그러면서 거기서 옛날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셨대요? 인간적인 면도 정말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친구예요. 고향 후배니까. 그래요. 자, 그래요. 우리 이거 참 마을이 좋습니다. 저 멀리 산에 있고. 자, 인천 화이팅! 인천 선생님 깜짝 놀랐겠다. 저희가 이렇게 줄을 짜가지고 네. 주말에는 이제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까지 못 하고 여기 와서 이제 봉사를 하면 봉사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네. 찾아 이렇게 토요일 날? 예, 예. 관광객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면 설명을 해드리고 아니면 이런 자료도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런 자료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토요일만 합니까? 매일? 아니 평일날? 토요일만 합니다. 토요일만? 예, 토요일 주로 하루 종일? 아니요, 주로 오후에 합니다. 이제. 오후에? 오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예, 저희 조가 하는데 오는 분들 중에 인천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여기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근데 더러는 그 사학자도 있고 뭐 여러 방면의 지관이랄까 이렇게 땅 같은 거 이렇게 기운을 보고 오신 분들도 많고인데 그런 이제 저희는 지관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네. 땅의 기운을 보고 정의한다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좋은 이제 명당 자리, 집터가 좋은 자리 네. 그런 자리는 뒤쪽에 큰 산이 있다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산에 전기를 받는다거나 하는데 음. 인천 선생님의 집터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요. 큰 그래서 산이 뒤에 없어요. 예. 그러면 어디서 정말 배산 임수라고 하는 그 풍술 그렇죠. 기운에 잘 안 맞네. 예, 어디서 기운이 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명당이 될까? 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 앞쪽에 바다거든요. 저쪽이 바다입니까? 예. 산 아니에요? 아니 산 앞에 이제 바다가 그러니까 여기 바다는 동해바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은 바다 넘어 산이에요? 바다 변산반도예요. 저희가 변산반이에요? 저 앞쪽에 이제 변산반도 그 물줄기 부안이네 저기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바다는 동해바다처럼 크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바다는 물결은 아닌데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 예. 바닷물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기운이 네. 이쪽을 타고 쭉 들어온다고 설명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명당이다. 알겠어요. 그런 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어쨌든 있습니다. 마을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저 연봉이 저기 좀 카메라 좀. 저 연봉이 이 동네 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부안반도, 부안의 변산반도. 그렇죠. 이 동네 산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가야 되겠네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인천 김선수 선생 생가를 이제 찾아서 뵀는데 오는 길에 인천 김선수 선생 생가 팻말보다 한 3배쯤 큰 팻말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미당 문학관. 서정주 선생의 문학관인데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서 사셨던 거예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김선수 선생이 25년 연상이세요. 근데 이제 그 고향 마을 동생 아닙니까? 그 두 분이 그 생전에 아주 교유를 깊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선수 선생 생가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에 요 미당 문학관까지 왔습니다. 서정주 선생의 발자취도 이렇게 우연하게 저희들이 보게 됐는데 예술가의 기념관이 훨씬 더
아주 멋있네요. 여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 질맞의 시인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 미당 선생의 시는 뭐 저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여러 편을 보고 읽고 외우고 공부를 해서 아주 익숙합니다만 요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1915년생. 그럼 뭐 질맞에도 이 동네가 있구나. 그렇죠. 여기가 질맞은 문학관이에요. 지금 뭐 미당은 우리나라 문학사 특히 시에서는 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봉우리에 있으신 분이죠. 예. 큰 봉우리입니다. 큰 예. 봉우리. 그리고 미당이 남긴 시어, 그다음에 그 시가 나타내는 그 아주 깊은 뜻은 네. 사실은 뭐 이게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직은 없죠. 생전에 계시거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이 친필이네. 예? 그렇네요. 자, 한번 낭송 부탁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짝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여기가 이게 소짝새라고 적었네요. 그러네, 소짝새인데 소짝새. 지금은 표준어가. 여기가 선운사라는 아주 천연 고찰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곳이에요. 예, 조금 더 가면 선운사인데 저희도 선운사까지는 가보려고 그러는데 예, 이 시도 아주 유명한 시지요. 선운사 저게 향장가? 고장인가? 고탄? 고창. 선운사 고창? 아닌데? 저거 창자로 보입니까? 예. 한번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당이 그 고창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는데 아직 꽃은 피우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술집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는데 술집 그 주모가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자배기 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든에 쓰셨네. 예. 진짜 인생 달관하고. 여든? 근데 또 여기에 한 가지 숨은 게 80년인가? 있는 게 80년인가? 예. 아닌데 여든일 것 같은데. 예. 숨은 게 있는 게 예. 막걸리집 안하게 육자배기 가락에 목이 쉬어 피었습니다가 예. 옛날에 왔을 때는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아하. 지금 와보니까 그렇지. 이제 그것도 이제는, 목이 쉬어 남았었다고. 그래서 과거형으로 네, 됐구나. 노예는 늙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예. 어쨌든 선운사를 얘기한 시 중에서는 저기 미당의 저 선생님 시 저게 제일 유명하지요, 사실은. 예. 고성범 본부장이 좋아하는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거. 예. 이게 저기 송창식이 부르는 작곡을 했죠. 예. 한 소절만. 눈이 부시게. 네, 여기까지.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예. 이 노래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예. 저기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들. 여러분들이 미당은 모르시지만 미당 선생의 시는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시도 미당 선생이야 하실 거예요. 여기 미당 선생님 여기 흉상이 있네요. 네, 올백으로 이거는 굉장히 노년에 미당 선생님이 흉상이십니다. 요즘 같으면 꽁지머리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딱 그 모습 그대로 이시네요.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미당 선생님이. 이게 원래 그러시는데. 초등학교 서는 분교였군요. 맞아. 네, 근데 딱 보는 순간 이게 이 분교를 문학관으로 그런 것 멋있게 같구나. 잘 개조하셨네. 그래, 저 그림 좋다. 예. 여기 질맞의 시집이 있네요. 질맞의 신화. 질맞이가 요 근처죠? 예. 그리고 귀척도라는 저쪽 여기 시. 2시 방향 이쪽 방향으로. 예. 고개 중에 제일 유명한 곡이 아닌가 싶어요. 질맞이가. 시를 1000편 이상 쓰셨어요. 아주 다작하셨어요. 다작하셨는데 다작이면서도 그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유행가
대중가요의 가사로 또 교과서의 시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이용되는 그런 시예요. 아, 조 사진은 그래도 좀 작년의 모습이시네. 그렇죠. 예. 저 때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글을 쓰실 때 모습이시네. 예. 미당 선생이 저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어느덧 미당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그 계기가 그것도 이제 70년대, 80년대 예, 맞아요. 예. 전국 주사파 운동이 이제 극성을 떨면서 이게 이제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시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생존하다 보니까 이제 친일파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시를 몇 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가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후에 신군부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또 해가지고 또 이 지역이 그 호남인데 그러니까 또 매도당하고 그러면서 인생 자체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예, 질곡이 있었죠. 네. 예. 이 시인의 시는 그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아, 저 뒷산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는 여기는 산에 전기가 예, 산에 전기가 이게 있네요. 수가 있겠죠. 예. 여기 보시면 동백꽃 타령이라는 이게 동백꽃이 이 동네 많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동백꽃 타령에 보면 이제 셋째 줄에 이렇습니다. 추녀 끝에 고드름이 주렁주렁한 겨울날에 동백꽃은 피어 말하네. 에이쌍 어쩌란 말이야. 이게 시어에 저는 그 정말 그걸 뭐라고 통상은 비속어라고 하는 저는 일상어를 아주 과감하게 도입을 하신 분이에요. 음식에서 말하면 꼭 그 고춧가루가 확 들어가는 맞아. 아니 예. 미당 선생님이 이게 타자도 쓰셨단 말이에요? 이 마라톤 타작이 옛날 타작인데. 미당 선생 여기 육개월 온 거군요. 예. 그렇네요. 그때 원고에다가 만년필로 쓰셨구나. 쓰셨던 예, 짊맞이 이야기를 여기 이게 초고겠네. 조금 여기 많은 평론가들이 지금 미당 선생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셨는데 우리 이여령 선생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이여령 선생은 우리는 미당 선생의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언어는 이제 바다의 것, 하늘의 것, 우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 김호창 선생님 이제 고려대학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문학평론가로는 저는 최고의 선생님으로 이제 모시고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한 말씀 하셨어요. 서정주의 손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시가 되어버린다. 예, 그야말로 일상어를 자유자재로 시어로 만들어내셨죠. 미당 선생 부인이 또 이렇게 사모님이 대단하셨어요. 예, 미당 선생 국수 안 먹은 본인들이 없대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미당국수 그거 이제 우리 사모님 이제 방옥숙 여사께서 이제 그 찾아오는 수많은 특히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시고 이 뭐 인간관계가 워낙 넓어서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그분들한테 다 이 국수를 대접하셨다는데 미당국수를 그분이 2000년 10월 10일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미당 선생도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곡기를 끊고 그리고 2달 반 만에 하늘로 돌아가셨답니다. 예. 저 말년에 저렇게 다정하셨네. 이게 저희 현재 드셔가지고 정말 네. 저희들이 표상입니다. 예. 부부관계가 저래요. 우리 일요일 아침에 인천 선생 뵈러 왔다가 우리 이 선생님 안내로 이 미당 선생 아주 뜻밖의 아주 멋진 이 시 세상을 이 사진이 미당 선생을 제일 잘 나타낸 사진이네요. 근엄하지만 또 이렇게 자애로운 이런 모습. 아니 분교치고 굉장히 크네. 학교가 3층이나 되네. 우리 미당 선생이 너 선배네 고범장 중앙고보 중앙고보. 이게 중앙고등학교 아니야? 예. 맞아요. 중앙중고등학교. 이쪽에 저기 있으니까 이제 그 학교를 예. 그렇네요.
일제 때 그 문학은 주로 휘문고 쪽에서 많이 했는데, 예. 성철 스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러시네. 아주 두 거인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이 멋있네. 저 성철 스님으로 봐서는 미당 선생이 조금 세속 나이로는 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성철 스님이 굉장히 키가 크시구만. 황순원 선생하고 청경자네. 청경자 선생하고 김덕리 선생하고 그렇네. 김광균 시인하고 이게 이제 우리 문학사가 그냥 여기 그대로 운보 김기창 선생 양주동 박사 이름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저기 한갑수 선생님. 여기 한갑수 선생이시네. 그러네요. 예. 아이고 박종화 선생도 계시네. 제가 삼국지를 17번 읽었는데 박종화 삼국지를 17번 읽었어요. 여기 이분 월탄 선생. 아이고 정말 좋은 공부가 되고 좋은 추억 여행이 됩니다. 야 이거 인천 선생 생각하고 우리 미당 문학관하고는 패키지로 해서 꼭 한 번씩들 가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게 미당 선생님에 관한 자료들이 꽤 많이 있네요. 이게 전시가 아주 특별하네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미당 선생이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친일 시를 썼다 그랬는데 그 친일 시를 보통은 이제 숨기고 싶은데 그러게요? 여기 그대로 내놨어요. 그대로 내놨어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에 전부 일본 군대에 나가서 천황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막 이렇게 그냥 선전전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인 문학가들도 이런 식의 부역하는 글을 다들 한두 편씩 강요받았거든요. 그때 썼던 글들을 그대로 지금 전시를 해놨어요. 감추지 않고. 저는 이런 전시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도 양도 다 있는데 감추면 안 돼요. 예. 감춘다고 감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한국 문학의 살아있는 역사가 선운사 동백꽃으로 지다. 야, 미당 선생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도 시적이네. 동천, 동천으로 떠난 국화의 시인. 동천이 미당 선생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예. 미당 선생님이 저기 파이프 담배를 즐겨 하셨네. 파이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저건 저기 낙관이구나. 네, 낙관, 도장. 멋쟁이셨어. 나비 넥타이. 당시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세계 일주 여행을 했네요. 보들레르 시에서 묘에서. 아이고 이 안나푸르나 사진도 있네. 외국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모아오신 자료들이구나. 항공엽서고 입국신고서고. 아이고 자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셨네. 저희가 바다가 보이네요, 진짜. 예, 그렇죠. 넓은 거기가 바다입니다. 이 논이 끝나자마자 바다네. 그리고 바다 너머에 저게 변산반도네. 야, 참 멋진 곳이다. 그래서 여기 바다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글쎄 그냥 강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바다가 보이는구나. 하하, 멋있네. 여기 가서 또 느낌이 그래요. 좋네요. 자, 이거 참 여기 어느 분들이 조성했는지 참 잘 해놨어. 응?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산자락에 낮잠 든 슬픈 소실댁.
여기도 있어요. 소녀여 비가 개인 날은 하늘이 왜 이리도 푸른가? 어디서 쉬는 숨소리기에 이리도 똑똑히 들리는가?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저쪽이 참 좋네요. 저기요. 그렇죠? 예, 정말 멋있다. 여기 고창 부안이라는 동네가 사람 참 살기 좋은 곳 같으네요. 여기 아주 유명한 식기가 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예. 이 젊은 날 우리가 보통 스트림 운투 드림이라고 하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야 21살이 되잖아요. 응? 23살.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고 크냐. 예, 미당의 시 중에서도 우리한테 가장 인상 깊게 남긴 식구죠. 자, 여러분 인천 생가를 꼭 한번 와보십시오. 좋네요. 전북 고창입니다. 그리고 그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미당 문학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약속 시간 정하지 말고 와서 단 몇 시간이라도 미당의 시 속에 풍덩 빠져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인천 선생 생가를 찾았다가 그 바로 옆에 미당 문학관 가서 미당 문학에 풍덩 빠졌다가 정신 차려서 나온 곳이 바로 이곳 선운사입니다. 예, 고창을 대표하는 그 명소 중에 한 데가 바로 이 선운사죠. 백제 때 창건된 이 천년 사찰이죠. 그 천한 500년, 600년 전에 지어진 사찰이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운사 처음인데요. 우리 고성범 본부장은 예, 저는 뭐 한 두어 차례 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선운사가 유명한 거는 꽃무릇이라는 꽃이 아주 유명합니다. 주로 이제 가을 한 9월 전후에서 피는데 지금은 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만은 여기 이런 잔디밭 같은 데가 몽땅 다 빨간 그 꽃무릇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꽃무릇이 무슨 꽃이야? 꽃무릇이라고 해서 대가 이만큼 올라오고 꽃이 이렇게 확 펴지는 이렇게 빨간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지에 여기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저는 맨날 방송국에서 방송하는데 고성범이는 좋은 데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성범 본부장 따라서 선운사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통 사찰은 좀 높은 데 있는데 예. 여기는 그렇게 높지가 않네. 예, 원래 이게 전라도라는 땅 자체가 높은 산이 없잖아요. 지리산을 빼놓으면. 그래서 이게 대부분 다 평지. 산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야트막한 산이어서 이게 사람들이 절에 다니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불사 지금 막 준비 저 중이고. 연등 준비하고 그러네요. 예. 원래 또 이 선운사 중에 유명한 게 정말 멋있다 정말 산이. 동백꽃이 유명합니다. 선운사 동백꽃이. 저 뒤에 보이는 저게 다 동백꽃입니다. 저게 동백꽃. 저게 동백꽃 그 군락지죠. 그러네. 예. 만세로 바로 뒤편이 전부 동백꽃이네. 예. 아하. 그 송창식의 노래 그 선운사에 보신 적이 있나요 할 때 그 동백꽃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듯이 여기 동백꽃 이게 군락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미당 선생 시에도 예. 이 선운사 동백꽃 보러 왔더니 꽃은 없고 주막집에 육자배기만. 참. 예, 바로 그 선운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장어하면 풍천장어 아닙니까? 바로 그 풍천이 바로 여기 고창입니다. 아하. 예, 요 앞에. 그 꼭 사찰에 와서 무슨 저 장어 먹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저는 먹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장어가 유명하다고 그랬죠. 여기는 배롱나무가 고목이네. 그렇습니다. 이게 남도에 오면은 굉장히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롱나무입니다. 백일홍이라고 하는 그 배롱나무가. 야, 이 동백꽃 군락이 그렇죠, 저거 저기죠. 대단하네. 예. 저게 지금은 이제 꽃이 진 상태 아니에요? 예, 거의 다 졌네요. 야, 저게 활짝 폈을 때가 2월, 3월일 텐데. 예. 야, 이건 완전히 빨갛겠다.
저게 목련 아닙니까? 목련은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지만 동백은 꽃봉오리 전체가 그냥 뚝 떨어져요. 그래서 꽃이 그냥 뚝 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 산들이 참 선이 좋고 멋있네. 예. 참 좋은 곳에 있다. 여러분, 저 전북 고창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고창의 미당 문학관 옥상에서 바라본 바로 거기가 바다고 강 같은 바다고 그거 지나면은 또 부안, 네, 변산반도. 예. 그러니까 이 전북 부안과 전북 고창 거의 한 동네 같은 곳인데 야, 여기는 꼭 한번 여러분 시간 내서 와보실 만해요. 이 대체로 이게 절이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 가운데 보통 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저 초입부터 해서 산으로 이렇게 쫙 둘러싸여져 있어요. 아, 그래.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안온한 곳에 지금 이게 절이 지금 있는 거죠. 저희가 대웅전인 것 같은데 대웅전은 예, 지금 지금 불사 중이시. 그렇습니다. 예. 그래. 아주 저 느낌 자체가 편안합니다. 예. 그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그 절 초입에 예. 꽃무릇이라고 찻집이 있더라고. 예, 맞아요. 예.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예. 이제 전주로 가. 꽃무릇이 유명한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게 선운사의 꽃무릇이 가장 유명하죠. 예. 천지가 그때는 이 천지가 다 빨갛습니다. 그게 9월이에요? 예, 보통 9월. 그러면 9월에 오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8월 말쯤에 이걸 틀어드려야 되나? 아, 지금은 여기 동백 또 좋으니까. 그리고 고창이 아까 풍산장어 말씀하셨는데 예. 그 복분자로 그렇게 유명해요. 아, 그렇죠. 복분자. 예, 맞아요. 예. 그다음에 부안으로 가면 예. 아이고 이거 우리도 저 뭐 돌 하나 올려놓지. 예. 그럴까요? 이거는 고성봉을 위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이 올라갑니다. 그 부안 쪽에는 그거 있어요. 그 뽕나무. 아, 그 예. 뽕나무 오디. 그 오디 예. 오디가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복분자의 예. 원료가 되니까. 그 부안에 그래서 잠사 박물관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옛날부터 부안이 잘 살던 곳이지. 예. 그러니까 이 고창과 부안이 거의 같이 붙어 있으니까 고창 부안 여행 저 1박 2일로 한번 계획해 보실 만해요. 원래 이거 절 앞에 조그만 개천들이 많이 흐르는데 여기도 역시 개천이 앞에 있습니다. 뷰 좋습니다. 저기 꽃무릇 찻집으로 갑시다. 아, 갈까요? 네. 아이고 물이 좋아. 저기가 다 이제 꽃무릇이 피는 아, 데입니다. 저게 몽땅 꽃무릇이구나. 나옵니다. 예, 여기 어허. 거의 빈틈없이 꽃무릇이 핍니다. 야, 이 나무도 좋다. 이게 벚나무 같은데 꽃이 다 진 것 같아 벌써. 그럴까요? 네. 꽃무릇 말고는 아는 게 없는 고 본부장입니다. 아,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이에요. 보왕산메론. 아하.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꽃입니다. 이게 꽃무릇이. 아이고 진짜 화려하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이게 가을 9월에 선운사를 오면 이 선운사 경내가 전부 이렇답니다. 예. 야, 대단하네. 축제까지 하는구나. 예. 예, 보왕산메론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게 원래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면 게을러지고 뭐 이렇게 설명이 있거든요. 그 뒷부분은 설명을 빼고 저렇게만 딱 해놨는데 저건 정말 평생에 좀 가슴에 새길 만한 것이에요. 아, 이게 도솔산이군요. 예. 도솔산이 원래 이상향을 뜻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미고 회원들 만나러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은 정말 잠깐 짬을 내서 선운사로 왔네요. 예. 아, 너무 전주로 좋네. 가기 전에 예, 방향을 고창으로 틀어서 그래요. 뭐 세 군데나 좋은 데를 보고 왔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